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뉘죠. 중추신경계는 다시 뭐하고 뭘로 나뉜다? 뇌하고 척수로 나뉜다. 그러면 중추신경계가 뇌하고 척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추신경계가 하는 일은 자극의 조절과 명령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 기관이 뭐다? 중추신경계다. 근데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일단 뇌를 먼저 설명할 건데요. 뇌는 크게 대뇌, 그 다음에 중간뇌, 소뇌, 그 다음에 간뇌, 연수로 나뉘어요. 근데 대뇌가 하는 일은 우리가 고등정신작용을 조절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고등정신작용이라는 거는 일반 동물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사고, 그 다음에 기억, 추리, 판단, 감정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다? 고등정신작용이다. 이 고등정신작용은 대뇌가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가끔 이제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기억을 잃었다,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뭐 언어장애가 일어난다. 왜냐면 언어 같은 경우도 뭐다? 고등정신작용이죠.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대뇌에 손상을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중간뇌는 위치는 지금 왼쪽 그림에 중간뇌는 지금 대뇌랑 소뇌 어디쯤 있다?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뇌는 안구운동, 그 다음에 홍채의 작용을 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채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시각을 배웠을 때 홍채는 무슨 조절을 한다? 그렇죠. 빛의 양을 조절한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홍채죠. 그래서 우리가 홍채의 작용을 조절하는 게 어느 뇌다? 중간뇌다. 그 다음에 소뇌 가겠습니다. 소뇌는 근육 운동을 조절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실은 소뇌가 근육 운동을 조절할 때는 누구와 함께 이 기능을 같이 하냐면 실은 대뇌와 함께 조절한다는 거를 일단 알고는 계시고요. 일반적인 근육 운동은 누가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된다? 소뇌다. 그 다음에 소뇌는 몸에 무엇을 유지한다? 평형이요. 균형 유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각, 청각에서, 그죠? 청각에서 귀 속에는 청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몸의 평형 감각과 관련된 기관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귀 속에 반고리관과 그 다음에 무슨 기관이 있다?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다 그랬죠.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정전이 아니고 정기관이다. 이 전정기관에서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은 몸의 위치나 기울기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그 자극이 어디로 전달된다? 최고 중추가 소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소뇌는 어떤 운동선수들이 발달하냐면 체조선수들. 왜냐면 체조선수들은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체조선수들이 주로 발달한 뇌가 무슨 뇌다? 소뇌다. 그 다음에 간뇌 가봅시다. 간뇌라는 거는 이렇게 사이에 파묻혀 있죠. 그래서 요 부위,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요 부위가 뭐다? 요 부위가 간뇌가 되고요. 나중에 호르몬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이 간뇌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하수체다. 이 뇌하수체에서 이제 생장 호르몬, 여러분이 잘 아는 생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일단 요 뇌하수체는 나중에 이제 호르몬에서 설명을 다시 하고요. 일단 뇌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다시 할게요. 그러면 간뇌는 체온 조절, 그 다음에 혈당량 유지. 우리가 체온이나 혈당량을 유지하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항상성 유지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항상성.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내 환경이 일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게 누구다? 간뇌라는 거죠. 그래서 간뇌는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표현을 잘 애들이 모르는데 일단 우리 몸에서 세포 호흡으로 뭐 에너지를 낸다든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조절하는 게 누구다? 간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간뇌는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추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뇌 부분에서 연수가 나오는데 요 연수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요 연수는 무슨 반사의 중추냐면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연수 말고요. 바로 아래쪽에 누가 나오니? 그렇죠. 척수가 나오죠. 척수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고 그 다음에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저기 앞에서 중간내 설명했죠, 선생님이. 중간내도 실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근데 중등부에서는 중간내를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선생님 왜 중간내가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반사가 뭔지도 뒤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홍채 작용을 조절한다 그랬죠. 이 홍채의 작용을 조절하면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데 우리가 이걸 동공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무조건 반사의 하나인데 뒤에서 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연수로 돌아가서 연수는 봅시다.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전부 다 뭐하고 직결돼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즉 생명과 어떤 직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죠.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데 얘들아. 연수는 좌우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교차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좌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좌뇌에 연결된 신경은 어느 쪽을 통제하냐면 우리 몸의 우측, 오른쪽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좌뇌 이상이 생기면 신경의 교차가 연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우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신경의 교차가 연수에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몸의 부위에 문제가 생기냐면 오른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왼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연수에서 신경에 뭐가 일어난다? 교차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연수는 아까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반사의 형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연수는 우리 얼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즉 눈물, 콧물, 기침, 재채기, 하품,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딸꾹질이나 구토.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연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는 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중추신경계에서 지금 뇌의 이 구조 그림 있죠. 이게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 그래서 뇌 구조 각 기능을 어떻게 해라? 외워라.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가 대뇌에서 중요한 고등정신작용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대뇌에 대해서는 좀 더 학교에서 자세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도 좌우 반구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주름이 많다는 거요. 주름이 많다. 그 다음에 대뇌는 굉장히 하는 일이 분업화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하는 일이 뇌 부위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요거를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척수로 넘어갈 건데 척수는 어디에 들어있다? 그렇죠. 척추, 등뼈 속에 들어있다. 뇌와 그 다음에 말초신경에 무슨 통로가 된다? 연결 통로가 된다. 그런데 좀 전에 선생님이 척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그랬죠. 그런데 똑같은 무조건 반사인데도 척수는 동작이 굉장히 큽니다. 뜨거운 것이 닿자마자 손을 떼는 거. 그 다음에 무릎 반사, 배변, 배뇨. 그래서 우리가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동작이 굉장히 크고요. 보통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뭐한다?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들이 많다는 건 위험으로부터 몸을 어떻게 한다? 결국엔 보호하기 위한 작용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뉴런 중에서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 그 뉴런 중에서 주로 무슨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선생님이 다 뒤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추신경계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